네, 두런두런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손예슬 리포터 대타로 나온 이승재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너나도 영어 선생을 하다가 오늘 잠깐 이제 대타로 나왔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재 스카우터입니다.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지난주에 또 리뷰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한 주를 볼 수 있는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또 엠스플스 김근환 기자님을 또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스플스 기자 김근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있으신데 이거 TV 아닌 거. 네.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 언젠가는 보이는 라디오 꼭 해야 되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또 두산 베어스 어떻게 했는지 이제 지난주 경기를 좀 이제 리뷰할 건데요. 3승 3패 그리고 지금 2위로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을 좀 보겠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날 린드블럼 선수가 또 이제 마운드에 나왔었죠. 윤성환 선수와 또 이제 맞대결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린드블럼 선수가 나오면은 참 두산 팬들은 참 마음 편히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거의 파죽지세죠. 지금 거의 시즌 9승을 달성하면서 이제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뭐 이런 투수가 없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두산 베어스와 함께 했었었는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더 편하게 또 던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 어떻게 경기를 보시면서 좀 다른 점을 보신 게 그렇게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때 이제 린드블럼 선수가 약간 투구 폼의 변화를 주면서 약간 좀 부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올 시즌 들어서 다시 이제 그 투구 폼을 다시 회귀를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구 변화가 특히 컸죠. 사실 공인구 반말 기술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피홈런이 워낙 예전부터 많았던 게 단점이었는데 이제 잠실 구장을 쓰면서 이제 그 공인구 반발 기술 저하 이 요소가 이제 합쳐지면서 거의 올 시즌 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필요할 때 승리를 올려줄 수 있는 투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이제 5월 28일 날 또 이제 린드블럼 선수의 8승도 있지만 또 여기서 하이라이트 피카츄 최조한 선수가 다시 또 복귀를 했는데요. 첫 타석 초구 적시타 참 리턴이랑은 참 이게 아주 멋있게 리턴을 했어요. 네, 역시 스타는 스타죠. 이게 나오자마자 초구 적시타는 정말 저도 거의 생소한 그런 기록인데요. 사실 최 선수가 이번에 그 1군에 복귀하면서 그 경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감독님을 만나고 이제 저한테 와서 감독께서 뭐라고 하시냐. 네, 나 출전하냐 안 출전? 그걸 이제 물어봐서 이제 뭐 대타라고 하니까 약간 아쉬운 기색이 이제 역력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초구를 돌리고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바로 타점을 올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한 거의 2달을 이제 못 뛰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타격도 그렇지만 수비도 이제 걱정할 게 좀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뭐 그 많이 뛰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뭐 수비를 2루 수비를 좀 봤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사실 최주환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이제 자기는 이루수를 예전부터 내야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말도 있고요. 자기 말의 그 그런 평가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원하는 게 이제 호세 페르난데스와 오지일 선수, 최주환 선수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는데 가장 베스트가 이제 최주환 선수가 2루로 가는 게 사실상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다. 최주환 선수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2루수 3번 타자로 이제 주말 경기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두산 벤치 입장에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장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루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2루도 보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3루는 뭐 허경민 선수가 있고 2루를 이제 채워야 되는 최주환 선수 참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를 한번 볼 텐데요. 5월 29일 수요일 유희관 선수랑 또 이제 원태인 선수가 붙었는데 요즘 또 이제 린드블럼 선수도 핫하지만 유희관 선수도 정말 핫합니다. 예, 뭐 거의 전성기가 다시 도래했다.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 저는 감히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약간 숫자만 다른 유현진. 그렇죠. 이제 약간 보더라인 피칭, 이제 구석을 찌르고 다양한 변화고 상대를 속이는 그런 패턴들 이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희관 선수의 요새 피칭을 보면 약간 미국에 거의 건너 있는 LA 윤 선수가
약간 숫자만 다른 네네네. 떠오르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유희관 선수를 봤을 때 뭐 한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유희관 선수가 특히 이제 그 코너를 잘 잡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컨트롤이 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투수 중인데 뭐 유희관 선수가 뭐 좀 더 뭐 다른 점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새 이제 한 달간 기간에 이제 옛날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아까도 린드블럼 선수 때 얘기했지만 이제 공인구 반발기수 저하가 사실 굉장히 제구력이 좀 중요한 투수들에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의 윤상환 선수도 올 시즌 갑자기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부진해서 사실 윤상환 선수가 구속이 빠른 편이 아닌데 사실 이제 그런 고인구 반박의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넘어가야 할 타구가 이제 펜스 앞에서 잡히고 이제 약간 땅볼 타구도 속도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이제 범타를 크게 유도하는 이제 투수들이 이제 강점을 다시 보이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나 있습니다. 뭐 린드블럼 선수 뭐 아까 전에 또 윤성환 선수도 말씀하셨고 유희관 선수는 특히나 이제 그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빗나가는 이제 타구도 많고 그만큼 이제 또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또 함덕주 선수가 사실 좀 업앤다운이 좀 많아요.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로 이제 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날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블론 세이브였었고요. 9회 초에서 2점을 그렇죠. 내주면서 뭐 좀 문제가 있으신가요? 뭐 기자님이 딱 봤었을 때? 사실 전날도 정말 잘 막았지만 선두타자 스트레이트 볼넷을 보는 순간 솔직히 두산 팬들이나 벤치는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 네네. 내려가기 전에도 약간 그런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은 좀 잘 막았지만 좀 다음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사실 함덕수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올 시즌 제구도 워낙 흔들리는 데다 속구 구위 자체도 사실 조금 떨어진 편이에요. 지금 사실 평균 구속만 봐도 이제 지난해 141.6에서 이제 올 시즌 140.3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좀 미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체인지업 제구 난조까지 연결되면서 사실 함덕수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블론 세이브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게 10회 말에서 김재환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때렸지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봤는데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미안한 그 표시를 또 유희관 선수한테 아쉽다는 모습을. 유희관 선수 너무 잘 던지고 있는데 사실 승리를 계속 못 챙기고 있잖아요. 사실 선발 투수에게 승리라는 그런 기록 자체가 되게 요새 좀 재평가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선발 투수라면 승리에 대한 그런 뭐 욕심이랄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잘 던지고 있는데 사실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최근에 다 불펜이 약간 승리를 날리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희관 선수가 끝나고도 이제 함덕 선수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라는 이제 대인배스러운 이제 멘트로 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 그때 또 이제 김주환 선수가 이제 뭐 일찌감치 만나 뵈야 됐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팬들 앞에서 만났었다는 멘트도 참 기억이 남았었고요. 마지막 이제 그 삼성 시리즈에서 이 경기는 좀 사실은 좀 아쉬웠었어요. 두산 팬들 이제 입장에서는 이현호 선수가 또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잘 던졌습니다. 이현호 선수 5이닝 6피안타 그리고 4사구가 2개뿐이 없었고요. 1실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두산이 졌습니다. 이현호 선수가 이제 뭐 프랭코 선수의 그 부상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하고 사실 후렌코프 선수가 이제 감독님께서 밝히시기 6월 16일 LG전 때 복귀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도 계속 이현호 선수가 선발 빈자리를 채워야 될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이 기록 중에 주목해야 할 게 244구죠. 사실 제구가 거의 황골탈퇴 했는데요. 사실 그 투구 자세 변화가 컸습니다. 사실 그 캠프 때 김원영 코치가 이제 이현호 선수의 투구 자세를 한번 바꿔보자 이제 제안을 했고 이제 이현호 선수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사실 글러브에서 미리 손을 꺼내서 공을 든 손을 꺼내서 약간 팔 스윙 이제 뒤로 너무 가는 크게 그 휘두르는 그걸 좀 줄였죠. 그거를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제구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고요. 좀 맞더라도 존에 넣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안정감이 이제 이현 선수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투수들은 보면 이제 오랫동안 그 한 투구 폼을 계속 갖춰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 투구 폼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 거의 이거는 힘든 도박에 가깝죠. 사실 예, 정말
그것도 이현호 선수가 또 어린 투수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 투수인데도 그 캠프 때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게 정말 그건 높게 평가해야 할 그런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호 선수 정말 아쉽게도 이날은 뭐 승리를 갖추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원호 선수가 선발 투수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성 시리즈에서 정말 핫한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계속 핫했었습니다. 네, 호세 미겔 페르난데즈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네, 페르난데즈 선수, 페르난데즈 선수인데 이번 시리즈도 엄청난 또 활약을 또 보여줬는데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요. 사실 페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개막 초부터 굉장히 뜨거운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다가 5월 초에 약간 살짝 티는 날듯 어떻게 계속 사활을 치겠습니까? 어떻게 사활을 치겠어요. 그래서 무안타 경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사실 상대 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잘 치고 있는 타율 1위 타자를 분석을 안 하겠습니까? 외국인 타자 제일 잘 치는데요. 그래서 약간 상대 팀에서 약간 몸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시프트도 이제 거의 우익수 쪽으로 이루수 쪽으로 치우치는 약간 그런 게 5월 초에 약간 페르난데스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약간 겪은 이유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경기를 또 취재를 갔는데 화요일에 김태형 감독님이 딱 그 호세의 스윙 연습을 보다가 딱 한마디 뱉으신 거예요. 뭔가 바뀌었다 느낌이 타격 그런 폼이.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날 밀어치는 또 2루타가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결승타가 됐고 그 다음 날에도 2루타 2개가 다 그 좌익수 선상으로 나가는. 사실 그러고에 좀 상대 시프트를 깨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데서.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 팀도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저 페란데스의 안타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 사실 그런 데서 약간 페란데스가 자기 자신의 이제 타격폼 연구하고 바꾸고 그런 노력의 이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여기 두런두런에서 제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 페르난데스 선수를 이제 분석했었던 이제 그 기회가 있었었는데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게 좀 이제 놀라운 게 그 배팅 스탠스를 보면 오픈 스탠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땡겨치는 그런 타자로 보이는데 페르난데스 선수가 참 특이하다고 봤었던 게 그렇다고 해서 밀어치지 않는 타자는 또 아니에요. 모든 그렇죠. 필드를 다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약점을 잡냐? 투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던지면 되겠는데 또 이제 타격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부족한 점을 갖다 이제 맞춰주는 페르난데스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삼성 시리즈가 있었었는데 KT전으로 넘어가. 참 힘들었죠. 전 수원만 가면 이제 약간 공포증이 생기는. 사실은 이제 그 전주였었나요? 이제 KT전에서 이제 수입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수입당하면서 이제 또 금토일 KT 시리즈에서 설마 또 이랬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2주도 안 돼서 또 다시 수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점을 보자면은 이영찬 선수도 사실은 참 퀄리티 피칭을 했었거든요. 7이닝 던지고 3피 안타 2사사구 그리고 이제 삼진도 6개 잡고 실점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유희관 선수랑 같이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좋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또 승리를 또 불펜이 좀 아쉽게 좀 날리는 그런 장면이 계속됐죠. 연출됐죠 또.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이용찬 선수도 그렇고 뭐 유희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뭐 그 불펜이 좀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 아쉽게도 3대2로 지면서 또 이제 뼈아픈 패가 됐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이제 뭐랄까 6월 1일 토요일 경기였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영하 선수의 모습을 못 봤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영하 선수가 드디어 두산 팬들 그리고 이제 팀이 기대했었던 그 투수가 이제 올 시즌 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아쉽게도 KT전에서 엄청난 이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이닝 15피안타 피홈런 2개 있었고요. 4사구 4개 그리고 실점 13개. 사실 이 13 실점이란 게 정말 좀 KBO 리그의 통틀어 봐도 2위 기록입니다. 이게 1위 기록이 이게 제가 실명을 언급하면 좀 그런가요? 1위 기록 1위 기록의 주인공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아무튼 예전에 또 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외국인 선수도 있는데 14실점. 한 점 차이로 이제 이영하 선수가 2위까지 올라갔죠. 네, 1위 아닌 게 어디입니까? 네. 근데 이제 다들 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영하 선수를 왜 일찌감치 왜 안 내렸을까? 사실은
1회에서도 이제 4점 주고 2회에서도 이제 4점 주고 하면서 좀 이제 일찌감치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혹시 사실 팬조사에서 사실 벌투라는 이제 논란이 좀 나왔죠. 사실. 예. 근데 사실 감독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1회부터 이제 이영하 선수가 전력 피칭을 안 하고 이제 약간 캐치볼 던지듯이 한 5개를 던져서 이제 그다음 계속 맞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이영하 선수가 좀 깨닫길 바라는 그런 게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제 구속을 찾아봤는데 이제 5개 초반 5구가 최소 137에서 최고 140 속구 구속이. 예. 사실 이영하 선수가 보통 140 중반 속구가 나오는 투수인데 예, 사실 어느 정도 좀 힘을 뺐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속만 본다면. 근데 그 구속에 힘을 뺀 이유가 있나요? 이영하 선수가 사실 이제 선발 투수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완급 조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제 초반에 약간 힘을 던지면서 뭐 페이스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좀 힘을 아끼고 나중에 좀 쓰려는 좀 위기 상황 때도 자주 그 더 힘을 쓰려는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사실 이영하 선수가 약간 그런 면이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도 1회와 2회 대량 실점하고 이제 3회는 좀 잘 막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 논란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중심점 4회라고 봐요. 사실 4회 이영하를 올리느냐 또 4회 중간에 어떻게 좀 이제 주자 나갔을 때 바꿔주느냐 사실 그 타이밍이 약간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4회에 또 대량 실점 또 하면서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영하 선수의 개인 기록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있고 확 올라갔잖아요. 평균 자책이 예, 너무 확 올라갔고 또 이영하 개인적으로 좀 받는 심리적인 타격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음날 좀 이영하 선수 그래도 다행히 밝게 이제 웃으면서 그래도 경기를 같이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제 팀이 이제 그 어린 투수를 바라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현장의 벤치에서 봤을 땐 이제 그날 이제 너무 일찍 또 선발 투수를 내리면 이제 불펜진 예 그런 이제 좀 너무 일찍 하면 좀 너무 많이 쓰는 길게 던져야 되니까요. 이제 불펜진들이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영하 선수 같은 이제 그날 109를 던졌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팬들의 시선과 이제 현장의 시선.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109 정도는 이제 던지고 그래도 이 4이닝 정도는 먹어주는 게 이제 좀 벤치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 그 뭐 투수 이영하 선수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두산 베어스가 이제 3연패를 하면서 타선에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를 많이 못 뽑아내고 찬스도 살려내지 못했고 좀 문제점이 혹시 뭐 있었었나요? 좀 사실 이 타선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을 짚기 전에 사실 리그 전체적으로 타선이 사실 착 죽었어요. 사실 이제 공인구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리그 모든 거의 타자들이 이제 공인구가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 그 이동현 코치님께도 저도 따로 물어봤는데 이제 타격 코치 되셨죠. 이제 1군 메인 코치로 리그 전체적인 타격 지표가 하락하면서 이제 타자들의 눈은 이제 지난해 그 기록에 있는 거예요. 자기 왜냐면 워낙 그 타고 투저 때 이제 자신이 세운 타격 기록들에 이제 눈이 맞춰져 있는데 안 풀리잖아요, 다들. 그럼 이제 타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홈런이 안 나오지? 장타가 안 나오지? 그럼 계속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볼 바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계속 슬럼프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이동 코치의 설명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산 리그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두산 타자들도 어느 정도 그게 있지 않았을까? 저도 왜냐면은 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인 김지한 선수,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홈런이 지난해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페이스가 떨어지는 상태인데 사실 그때 지난주 수요일 경기였죠. 오재일 선수가 목요일 경기였죠. 그 삼성에게 이제 졌을 때 마지막 9회 이제 타석에서 날린 그 홈런선 타구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맞는 순간 저는 이제 이거 너무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잡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앞에서 펜스 앞에서. 네. 그 공인구대에서도 사실 좀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게 뭐 리그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냐? 뭐 투수들은 뭐 당연히 뭐 좋죠. 컴플레인이 없죠. 네, 컴플레인이 없고 타자들 같은 경우는 컴플레인이 많고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컴플레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선수들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두산 베어스가 승리가 필요할 때 꼭 이 선수가 와서 마운드에 올라서 지킨다. 바로 자시 린드블럼 선수인데 이번에 배재성 선수와 맞대결해가지고 9승은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린드블럼답지 않게 그래도 저도 모르게 4점을 줘?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했었죠. 린드블럼 선수가 워낙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4점 KT 정말 대단한가라고 했었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었나요? 사실 뭐 저도 린드블럼 선수가 좀 홈런을 2개 맞은 게 의외긴 했지만 그래도 잘 던진 거라고 봐요. 사실 워낙 KT한테 말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연패하면서 원정 오연패하면서 그나마 좀 린드블럼 선수가 초반부터 좀 그냥 대량 실점을 막아주고 좀 어느 정도 길게 이닝을 소화하면서 그나마 KT전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워낙 린드블럼 선수가 삼성에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 리포트와 같이 이제 삼성에 강한 면이 있는데 또 KT 상대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원정 3연패 했을 때도 린드블럼 선수 그때 못 던진 거 아니었어요 사실. 예, 정말 잘 던졌는데 타선이나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히 뭐 린드블럼 선수 자기 자신을 뭐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인터뷰에서도 들어보니까 이제 박세혁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박세혁 선수도 사실은 이제 그 투수 캐쳐의 그 이제 배터리의 그 호흡이 아주 중요한데 박세혁 선수도 적응을 참 빨리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리드를 잘하는 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박세혁 선수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주전 포수로서 첫 해인데도 약간 지칠만 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거의 사실 다른 팀에 이제 좀 포수가 여유 있는 팀들은 이제 휴식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박세혁 선수는 거의 일주일 내내 선발로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사실 박세혁 선수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해까지 뭐 1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1군에 이제 양의지 선수가 이제 NC로 간 양의지 선수가 있으면서 이제 워낙 투수들 공을 많이 받아봤고 또 강하게 출전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또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편해하고 또 다른 투수들도 이제 항상 얘기하죠. 박세혁 선수의 이런 볼 배합이라든가 리드 이런 게 이제 좋았다라는 이제 경기를 이제 매 경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포수는 포수, 이제 뭐 수비도 잘 보고 리드도 잘하고 하지만 또 이제 타격도 기가 막히게 잘 가다주고 있어가지고 아주 참 그 큰 자리를 어떻게 비운 자리를 이제 잘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시리즈에서 핫한 선수가 있다면 또 이제 허경민 선수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허경민 선수 그 두산 베어스 리드오프 선수로 이제 뭐 할 선수들이 참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정수빈 선수도 있고. 네, 정수빈 선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허경민 선수가 좀 리드오프 이제 복귀하면서 참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허경민 선수가 약간 좀 타격감이 꺾였긴 했는데 이제 정수빈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정수빈 선수가 다시 리드오프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보다 너무 일찍 왔죠. 사실 정말 금강불개. 정말 그렇게 사람이라면 그렇게 뼈가 빨리.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빨리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돌아왔는데 사실 정수빈 선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 타격감이 좀 빨리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처럼 지금도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허경민 선수가 이제 나가서 리드오프 자리에서 이제 KT전에서 굉장히 잘했죠. 사실 그런 앞타순이든 뒷타순이든 이제 자기 역할을 언제든지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이제 허경민 선수거든요. 사실 그 뭐 이번에도 느꼈지만 이제 좌투수 상대로 이제 올 시즌 허경민 선수가 3할 오픈 6리고요. 그 우투수 상대로 2할 오픈. 사실 그럼 정수빈 선수를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발이 이제 좌투수냐 우투수냐 사실 그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리드오프에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허경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KT전에서는 자기 역할을 잘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허경민 선수도 여기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축하해줄 또 분이 있습니다. 권혁 선수 역대 두 번째 이제 150 홀드 달성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탯에 봤을 때 홀드라는 게 다른 뭐 기록보다는 이제 빛을 안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그 불펜 투수로서는 홀드가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불펜 투수들이 빛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기록이 홀드인데, 자, 권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홀드가 2003년 9월 10일 대구 하나전에서 그때 개인 첫 홀드. 2003년이요. 네, 그 무려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제가. 저도 중학생이었을 때라서 거의 한 16년, 17년이 지나고 이제 150 홀드라는 정말 대기록을 달성했죠. 사실 6월 2일에 달성했을 때 사실 저도 의외였던 게 이제 권혁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활용하겠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약간 홀드 상황에서 나와서 이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이제 홀드 달성했잖아요. 사실 정말 의외의 순간에서 이제 대결이 나온 거죠. 사실 권혁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좌완 최초기 때문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홀드 기록이 사실 지금 은퇴한 이제 안지환 선수가 177 홀드인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인데 아마 이 페이스대로라면 이제 한 내년 사이 안에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 1위까지. 왜냐면 이제 뭐 권혁 선수가 지금 나이가 37이지만 사실 그 나이처럼 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140
초반에 돌아왔을 때 이제 일본에 왔을 때는 한 141, 2 나오게 되는데 점점 구속이 좀 오르고 있죠. 3, 4까지 오르고 해서 이제 뭐 사실 권혁 선수의 가치라는 게 어느 때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벤치 입장에서는 자완 타자로 이제 자완 타자 상대로 스페셜리스트로 쓸 수도 있고 뭐 그 홀드와 같이 세던맨.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일요일에 얘기하신 게 사실 뭐 그 권혁 선수를 이제 마무리로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영모 선수랑 이제 같이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앞으로 이영모 선수 혹은 권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서 참 이 올해 또 이제 좋은 역할을 또 보여준 투수 중에 또 이제 이영범 선수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투수 또 이제 또 불펜 좋은 활약을 또 보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권혁 선수한테 축하의 말씀 한번 또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제 또 한 주의 경기를 이제 보았었고요. 이제는 또 이제 이번 주 경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기아전 기아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기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자 이럴 때 만날까 왜? 네 지금 뭐 사실은 뭐 올 시즌 정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제 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이번 2019년 시즌 상대 전적이 6경기에서 5승 1패입니다. 그래도 강했죠. 네 그래서 선발 예상을 보면 이제 뭐 확신하지는 않지만 유희관 선수 그리고 이원호 그리고 이용찬 선수가 나오는데 기아에서는 이제 터너, 차명진 선수 그리고 이제 양윤종 선수가 나오는데 유희관 선수 승리 챙기셔야죠. 참 근데 어떻게 또 너무 힘든 최근에 완투승을 거둔 또 기아 터너 선수를 만나는데요. 터너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최근에 정말 뭐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라고 다시 재평가될 정도로 정말 잘 던지고 있거든요. 사실 유희관 선수는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났습니다. 사실 터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속구 구속이 150에 넘는 정말 강속구를 지금 보여주는 투수인데요. 사실 두산 타자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초반에 힘을 내줘야 또 유희관 선수가 정말 또 힘을 받고 던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제 터너 선수가 워낙 지금 속구 구위가 좋아서 이제 제구가 흔들릴 때를 또 두산 타자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떻게 또 노림수를 가지고 가느냐. 사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또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상대해서 좀 이제 힘든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타선이 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게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요한 경기가 있다면 아마 수요일 경기가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거죠. 프랭코프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될까? 과연 또 이현호 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올 거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사실 이현호 선수가 워낙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이현호 선수가 계속 가는 게 사실 베스트 현장 이제 벤치에서도 베스트고요. 사실 이현호 선수가 나중에 호랭코프가 돌아오더라도 사실 불펜진을 빠져라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선발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호 선수까지도 이렇게 맡아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016년 두산 베어스 이제 판타스틱4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현호 선수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용찬 선수도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또 이제 유희관 선수는 또 이제 옛날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린드블럼 선수는 뭐 린드블럼 선수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모습이 리그의 최고의 5선발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지금 이현호 선수의 페이스대로라면 정말 뭐 고민. 유희관 선수가 워낙 잘 던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유희관 선수가 잘 던지고 있는 것도 이현우 선수의 호투가 있지 않을까. 사실 유희관 선수가 워낙 캠프 때부터 선발 경쟁을 했지만 또 정말 자신의 이제 반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현우 선수가 그만큼 또 같은 자완투수로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효과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서로의 이제 좌완투수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이제 호투를 지켜보면서 또 이제 약간 자극을 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또 이현호 선수의 또 이제 모습이 또 이제 기대되긴 하는데 또 이제 이용찬 선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투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아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아 에이스 양현종 선수랑 이제 맞붙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용찬 선수도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큰 경기입니다. 사실 저는 선발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돼요. 사실 사실 문제는 이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타선이 좀 침체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기 초반에 그래서 좀 선발 투수들에게 득점 지원을 진짜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더 선발 투수들이 더 편하게 있으냐가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제 약간 도루도 많아졌잖아요. 사실 이제 네. 리그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홈런이 줄어들면서 이제 발야구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는데 사실 정수빈 선수 같은 이제 선수가 이제 나가서 도루를 흔들어 주면서 최대한 선취 득점을 먼저 해줘야 네. 이제 뭐 유희관 선수든 이현우 선수든 이용찬 선수든 이제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선발들을 위한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제 기아전 후에 이제 또 키움 히로스와 이제 3연전이 있습니다. 주말에 키움은 지금 현재 지금 5위 하고 있고요. 두산 베어스에서 로테이션을 보죠. 이영하 선수, 린드블럼 선수, 유희관 선수 또 구멍이 없는 또 이제 그 로테이션이 들어오는데 키움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이크 브리겜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김동준 혹은 이제 안우진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요키시 선수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지난 그 키움이랑 맡았었을 때는 한 달 반 만에 매치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루징 시리즈였었거든요. 과연 리벤지 시리즈가 가능할지 이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선 키움의 선발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변수가 있죠. 그 이미 장정석 이제 감독님은 이제 안우진 선수를 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이제 김동 선수 대신 이제 안우진 선수가 지금 10일 동안 휴식을 받았어요. 사실 전반적인 시즌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 투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안우진 선수에게 10일 휴식을 줬는데 이제 과연 이 10일 휴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또 관건이죠. 예를 들어서 좀 실전 감각이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푹 쉬고 왔기 때문에 저 잘 던질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있고 또 브리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제 기아전에서 던지다 또 햄스트링 통증이 재발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컨디션에서 이 정상적인 등판 날짜에 가능할지 그것도 좀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린드블럼 선수는 워낙 또 이제 올 시즌 잘 던졌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잠실에서 지금 1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인구의 그거 역할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잠실 야구장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린드블럼 선수가 또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이렇게 잘 던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야구랑 관련되지 않은 소식인데 린드블럼 선수의 또 이제 따뜻한 이 마음이 네 이제 이게 보여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 들으셨나요? 이거 뭐 제가 기사도 이제 작성한 건데요. 이제 NC 투수 이제 외국 투수 버틀러 선수가 네네네네. 이제 생후 5개월 된 딸이 있어요. 소피아라고. 예, 근데 그 소피아가 이제 린드블럼의 셋째 딸 이제 멀로죠. 멀로와 같이 이제 심장 질환을 이제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 지금 이제 미국에 갔다가 제가 다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틀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린드블럼 선수가 그때 창원 원정 갔을 때 이제 버틀러 선수의 그런 사연을 알고 이제 따뜻하게 이제 조언을 건네줬죠. 이제 좀 힘들거나 좀 조언이 필요할 때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예, 그렇게 또 말을 해주고 특히 또 이제 셋 아이의 네, 아버지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딸이 아픈데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심정은 정말 아버지로서 참 힘들잖아요. 그게 좀 린드블럼도 이제 그런 같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버틀러 선수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뭐 린드블럼의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멀로가 수술로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갔을 때 그냥 이제 야구밖에 의지할 게 없었다. 이제 마운드 위에서 혼자서 이제 공을 이제 던져야 됐고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 고통스럽고 이제 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데 집중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그 아픔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로지 투구에만 집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지금 이제 멀로가 이제 건강해서 다행인데 이제 버틀러에게도 이제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버틀러가 돌아올 때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오길 또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이제 뭐 팬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린드블럼 선수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뭐 항상 경기에 보면은 이제 딸 둘과 아들 이렇게 항상 같이 그렇죠. 있는 모습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아까도 홈 경기 강하다는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가족의 힘일 수도 있죠. 그게 정말 가족이 이제 등판마다 오면서 아버지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 또 한 가지 좀 농담하자면 좀 린드블럼 선수가 이제 끝나고 애들이랑 엠모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점 가려고 해요. 그게 이제 끝나는 시간이 10시 반이래요. 네. 일찍 끝나죠. 빨리 잘 던지라고. 최대한 완봉승. 네. 빨리 만투성 빨리 끝내고. 그 지난 화요일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보니까 또 이제 그 palmer이죠. 그 아들이 항상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아빠 오늘 꼭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필드에 내가 갈 수 있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항상 애들이 오니까 필드에 서 있고 싶다 하면서 참 린드블럼 선수도 이제 야구 선수도 야구 선수지만 일단은 먼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버틀러 선수 아마 또 이제 걱정도 많으실 텐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사실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선이 좀 이제 살아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두산 베어스의 이제 마무리를 역할을 맡게 된 함덕주, 권혁, 이영범 선수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권혁 선수, 이영범 선수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봐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옵션들이 많다는 건 두산 베어스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좋은 걸 수도 있으면서 좀 뭔가 한 명이 없다는 한 명이 딱 고정적인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사실 뭐 기존 이제 마무리로 점 찍어놨던 이제 함덕주 선수가 부진하면서 이제 권혁 선수랑 이영범 선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짐을 나눠 갖게 됐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무리는 고정되는 게 좋지만 지금 두산의 불펜진 상황에서는 또 감독님 결정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권혁 선수와 이영범 선수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최선의 그런 방안이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김강을 선수의 복귀라고 봐요 사실. 예. 6월 말로 이제 빠르면 이제 김강일 선수가 복귀하게 되는데 사실 두산 불펜진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데 사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이어볼로. 예, 정말 150km 이상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로가 한 명 정도 필요한데 그 김강일 적임자가 바로 선수였거든요. 이제 김강일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김강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양쪽이 다 다치게 됐고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밸런스 문제도 있고 약간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재활 초구를 하면서도 약간 좀 아픈 데가 그래서 좀 밸런스 흔들리니까 이제 골반 쪽이나 그런 데 아픈 데가 좀 생기면서 약간 미뤄진 상태거든요. 사실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이제 전반기 안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김광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일 텐데 사실 김광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김광 선수 그 자신의 굴 되찾고 어떤 마무리를 어느 정도 그 선수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잡는 게 아마 그게 가장 감독이 바라는 게 아닐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감독님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정상인 거죠. 이제 한 마무리를 이제 갖고서 하는 거. 근데 또 이제 함덕주 선수 그래도 이제 세이브를 많이 올렸었고 누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하던 좋은 역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게 또 이제 김재환 선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었죠. 예. 네, 네. 사실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 정시즌 MVP를 받고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았잖아요. 사실 그런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고 좀 개인적으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단한테 좀 자동차 부상을 받았는데 좀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냐.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알아보니까 이제 성동구에 이제 이든 아이비라는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김재환 선수가 이제 그런 기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그런 받았던 부상뿐만 아니라 그 보육원에서 원하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사실 11인승 큰 이제 자동차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살려면 더 돈을 써야 되는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흔쾌히 이제 적지 않은 사비를 들여서 이제 그 보육원에 기부를 하게 된 이제 사연이 있었죠. 예. 네, 두산 베어스 선수들 뭐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참 마음 따뜻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뭐 팬으로서 이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원에 찾아갔는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딸 3명의 아버지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를 관심을 가져야겠다. 사실 그쪽 보육원에서 되게 그 감동했던 게 김재환 선수가 그때 차를 그때 주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면서 뭐 과자나 과일을 뭐 어린이날에 막 보내고 또 야구장에도 초청을 했어요. 또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이제 뭐 기부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그런 데에서 좀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면 애들이 계속 보고 싶어하고 정이 들고 하면서 하는데 김재환 선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나주고 하는 모습이 또 정말 따뜻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린드블럼 선수도 그랬지만 김재환 선수도 필드 안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필드 바깥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줘서 참. 네, 뭐 이거는 뭐 두산 팬만 아니라 야구 팬들도 봐도 참 이제 따뜻하게 느낄 거예요, 정말. 특히 그 찾아왔던 아이들도 되게 진짜 기뻐하고 또 야구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 특히 김현 선수 그때 만나서 사인해주면서 막
누가 한 명이 좀 구석에 있길래 너 왜 나 아는 척 안 하냐고 하면서 또 그 아이가 또 나를 기억해줬다는 사실 감동했다라고 하는 멘트를 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한마디에 혹은 이제 뭐 한 이런 게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요. 뭐 이제 예전에 뭐 그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뭐 홍성은 선수가 이제 어느 TV 쇼에 와가지고 그때 어떤 코치가 한마디 했었었던 거 힘들어했었었는데 한마디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면서 야구 선수가 됐었었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야구 스타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참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많은 거를 얘기했었었는데요. 또 이제 기자님께서 좀 이제 많이 취재를 하신 모습 보여주시고 어떻게 뭐 이제 끝나기 전에 뭐 한마디 뭐 하시고 싶으시면은. 네, 저도 이거 첫 출연이라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저도 첫 출연이에요. 네. 근데 또 저는 원래 사실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송예슬 네. 리포터가 안 계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오늘 또 깜짝 놀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송예슬 리포터 네. 목소리가 참 대단한데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기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 팟캐스트 보면 하트가 이제 많은 게 이제 송예슬 리포터가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셔가지고 다음에는 영어 교실에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뭐 팟캐스트 하시나요? 예, 팟캐스트를 원래 하는 게 제가 영어 교실인데요. 네, 린들브럼 선수가 하도 잘해가지고 린들브럼 선수 인터뷰만 지금 요즘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자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기대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덕분에 또 잘 또 방송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팬들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드릴 게 있습니다. 주말 이제 홈 3연전 이벤트가 있죠. 허슬두 대 이용찬 선수 캐리커처 휠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짐백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저도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날 경기장에 오셔서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9일 일요일이죠. 두린이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린이 날이면 또 이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 있는 분들 꼭 애들과 함께 두산 베어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예슬 리포터 대신 오늘 이승재 스카우터였었고요. 저는 사실 그냥 대타로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 오늘 또 기자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해서 이번 주 두산 베어스 응원을 해주시고 꼭 너도 나도 허슬도 그것도 잊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재였습니다.